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8,304채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 대비 2.9%, 작년 동월 대비 38.4% 감소한 것으로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4,202채로 전달 대비 0.7% 감소했고 서울은 18.8% 줄어든 91채, 지방은 34,102채로 3.2%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제2회 국토교통규제혁신 TF 전체 회의를 개최해 규제 27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와 관련 대형 법인 우선 배정 지침도 폐지되며 건축사업의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시기도 조정됩니다. 지난 4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1%로 2014년 3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세가율은 54.7%, 경기 69.4%, 인천 73.1%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전세금의 절대적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매 가격은 더 급하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비규제 지역에 투자 누리셨던 분들 이제 전세가율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요, 풍선 효과를 보였던 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전세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전세금보다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매매가의 영향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장을 보는 안목 키워주실 분 이분과 함께 해보시죠. TA 부동산 투자자문의 유광수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로 우선 함께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요, 아파트 지구 전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구역은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지구 그리고 특별계획구역 이런 좀 생소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재건축 투자, 재개발 투자 이런 곳들의 일반 분들이 투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투자의 방향 설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최신 뉴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9일 날이요.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 전역에 18개 그 아파트 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관련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지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아파트 지구는 어떤 곳들이 서울의 아파트 지구로 묶여 있는지 그리고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투자에 임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지구는요.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지구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로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지역들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강남에 보시면 서울시에는 강남 그리고 동작구 일부 그다음에 강동구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서 주요 곳들이 있는데요.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유효 수요가 많은 그리고 가격대가 가장 높은 곳들에 이런 아파트 지구들이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을 좀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조건들을 내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유효 수요가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딪힘 아니면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진행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곳들이 서울시 중에서도 강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좀 어떤 메리트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총 18개의 아파트 지구가 있고요. 지금 총 21개 단지고 221개 단지이고 한 15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에 특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초, 강남, 잠실 이쪽에 기존에 1970년대 아파트 사업들이 많이 되면서 약 한 30년에서 40년대 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 많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곡동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원효, 이촌, 서빙고 이렇게 주로 한강변을 따라서 아니면 강남 3구에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기존에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방침을 하더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서울시의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외곽에 있는 곳들을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던 입지가 좋은 곳을 말고 다른 곳들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 호재를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위치가 좋은 곳들, 부동산 투자에서는 첫 번째도 입지이고 두 번째도 입지이고 세 번째도 입지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강변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것들은 어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왜 이런 특별계획구역이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는 준공된 지 약 한 40년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시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뭐 반포주공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이 대부분 다 70년대 초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약 한 40년 정도가 대부분 됐고, 내부에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설들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주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데 인프라 없이 개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상 설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내부에 있는 지역과도 좀 상생을 하면서 또 개발 민간 사업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재건축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까만 테두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아까 얘기한 아파트 지구를 특별 계획으로 이렇게 묶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은 일단 입지는 기본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과 그다음에 공공이 같이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추진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용적률을 상향을 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상향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 지구 이런 것들에서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용적률을 상향을 하는 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그 상향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됐는데 그 중에 한 5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오피스를 만든다든지 노인정을 만든다든지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 지구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공공이 윈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도시개발적으로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보시면요. 창의적인 개발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변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성냥갑식 아파트가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보면서 개발하도록 하겠고요. 도시공간의 유기성을 고려를 해서 주변에 있는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절차를 보시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우선 지정안을 내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 열람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심의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의 시기는 사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이 되면서 점차 가시화된다. 특히 40년이 임박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될 수뿐이 없다. 그리고 그 재건축에 서울시에서도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내용이니까 큰 그림 내에서는 특히 재건축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규제들, 특히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기존의 입지가 워낙에 좋았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잘 지역들을 보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시의 18곳에 자리한 아파트 지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업인 만큼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질 것 같고요. 그동안 재건축에 대한 좀 기대감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지구 지정된 지역에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체크 시간인데요. 두 지역을 선별해 오셨어요. 어떤 지역일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두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동대문구를 한 곳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업무지구 말고 서울의 강서구의 마곡지구라는 대형 업무지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주변에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입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곳 다 서울에서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가 새로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평가 지역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좋게 변화될지 동대문구 장안동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1.5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저 일명 오피스라인이라고 불리는 5호선 따라서 오늘 가볼 거고요. 첫 번째로 가볼 곳, 대표적으로 자동차 매매 시장 떠오르는 장안평역 근처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일단 입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우선은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투자는 특히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지면서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는 5억 이상이어야지만 전세를 안고 사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투자하는 금액이 1,000만 원대에서도 가능한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소형 아파트이고요. 이 지역은 기존에는 장안평역에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었었는데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도심 재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도심 재생으로 꼽는 1순위, 2순위가 금천구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이 중고차 매매 단지를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상업화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젊은 유동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서울 중랑물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물 재생센터의 면적이 상당히 큰데요. 이 면적이 공원화되고 지하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지 지금 장안평역 주변들이 계속해서 지가도 올라가고 있고 좀 깨끗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중랑천을 따라서 관련된 개발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평역 동대문구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가가 이미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전농동이나 아니면 5호선을 따라서 종로구 쪽, 상업지역이 많은 종로구 쪽들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들이 필요한 공급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이 희소성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지역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현장에 오셔서 물건지가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서 지금 그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으셨다가 계속 전세가를 올리시는 투자 방법을 선택을 하실 때 과연 공실이 날까 안 날까를 좀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재가 많아서 떠들썩한 청량리역도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역이 아주 깨끗하게 변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입지에서 살짝 만나본 호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랑물 재생센터인 것 같은데 개발 호재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죠. 네, 장안평역 주변에는 호재가 한 5가지 정도가 좀 겹겹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안평역 바로 밑에 지금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고요. 이 지역은 중고차 매매 단지가 대형
컸었기 때문에 인근에도 조그만 이런 카센터들 아니면 관련된 자동차 공업사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인근들이 대부분 상업 지역들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들로 계속해서 지금 뒤바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장안평역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깨끗했어?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많았었나? 싶을 정도로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중랑물 재생센터인데요. 서울시에는 총 4개의 물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하수처리장 이런 시설로 돼서 기존에는 혐오시설 혹은 좀 좋지 않은 시설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었는데요. 중랑물 재생센터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이 넓은 면적을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지하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시화됨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녹지 공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현장에 직접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물재생센터 안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지금 물건지 동대문구에 있는 물건지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고요. 물건지에서 기존의 강남으로 진입을 하려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이렇게 진입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약 한 10km 정도 되는 구간을 민자 사업으로 해서 2024년 정도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착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자가용을 이용하셨을 때 실제로 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습 정체구역이었던 상부 구간은 공원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녹지도 더 늘어납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서 조감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위쪽에 보시는 사진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습 정체구역,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동부간선도로의 정체는 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는 이렇게 다 상층부는 공원화되고 지하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호재는 서울시 대표도서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2곳이 예정입니다. 강서구에 한 곳,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에 한 곳인데요. 물건지하고는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유동인구 중에서도 실제로 좀 고임금 직장인들이 들어올 만한 위치이고 그다음에 너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표 도서관과의 거리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 도서관 소식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녹지는 녹지대로 생기고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는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 1.5룸 아파트가 살짝 언급해 주신 게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가능할지 가격 살펴볼까요? 네, 지금 소형 아파트인데요.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시에는 임대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1,000만 원 중반대로도 전세를 안고 서울시 내 초역세권에 아파트 투자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8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고 임대사업자 내시고 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됩니다. 보통 이런 초역세권에는 주로 공급되는 것들이 아니면 층수가 높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많은데요. 고층이면서 그리고 초역세권이면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나중에 환금성도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꼭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안평역 근처에서 1,000만 원대 소액 투자 가능한 아파트 1.5룸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이네요. 5호선 방화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공항 가깝죠. 그리고 마곡지구까지 떠오르는 강서구 방화동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투룸인데 위치부터 만나볼까요? 네,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할 거고요. 위치는 우선 지하철역 기준으로 보시면 방화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5호선 방화역 도보 2분 거리고요. 자가용을 이용하셨을 때는 방화역에서 이렇게 방화 터널을 지나자마자
올림픽대로를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의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주로 어떤 수요들을 받았었냐면 5호선을 타고 다니시는 여의도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김포공항의 수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임차인들의 직장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2, 3년 전부터는 마곡지구의 수요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수요는 아마 이 지역 내에서 임대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고임금 직장인들이 많고 사실 생활권, 생활 수준도 서울시 내의 어떤 지역들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마곡지구 주변이 강서구, 영등포구에까지 모두 다 영향을 미칠 만큼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의 영향력들을 뺏어오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 주변에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만한 물건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큰 그림에서 보시면 마곡지구가 가장 크고요. 김포공항 배후의 업무지구 개발들이 계속해서 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포공항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현재도 한 네 곳 정도의 지하철이 지금 환승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2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역 주변에는 계속해서 교통호재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 두 번째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마곡, 김포공항이 가깝다는 입지적인 이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과 관련한 개발 호재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공실 걱정 없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도 지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의 업무 수요들, 그다음에 임대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대기업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의도라든지 김포공항의 수요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곡지구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지만 마곡지구는 주로 LG 사이언스 센터라고 해서 LG에서도 LG 직장인들 중에서도 R&D 연구부서 실제로 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이 서울식물원을 따라서 LG가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곳이 LG 타운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한번 현장에 오셔서 부동산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근에 있는 2대 의료원도 최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고 있고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인데요. 이것도 지금 향후에 개발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포공항 주변에 여러 가지 호재들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보시면서 지금 물건지가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곡지구에 있는 정말 수많은 직장인들의 수요 기대해 보면서 김포공항 쪽의 개발 호재에도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투자 금액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볼까요? 네, 지금 그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가량 하고요. 임대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가량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또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1억 원이 안 되는 약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신데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현장 내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선은 물건을 잡아두셨다가 나중에 월세로 돌리시는 방법을 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특히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매 금액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잡아두셨다가 전세가를 올리시는 방법을 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월세로 갈아타시는 방법으로 택하셔도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시고 좀 현장에 오셔서 상황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지금 실투자 금액 1,0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정보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투자 포인트 강서구 방화동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역세권의 집가 상승, 서울시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나 역세권들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곡지구를 끼고 있는 방화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김포공항 주변에도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마곡지구 주변에서 소액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 주변에 소액 투자하시려고 물건을 알아보시면 5천만 원 이상 드시는 경우들이 현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시켜드린 물건은 아주 소액인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곡지구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만나보신 것처럼 유망 지역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오프라인에서 1:1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주제는 유망 지역 소액 투자 방법이고요. 1: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번호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꽉 채워주신 유광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유광수 대표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오늘 이분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의 눈에 포착된 두 지역 가볼 텐데요. 어느 지역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서울 안에서 서남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등포구와 그리고 영등포구 밑에 있는 금천구로 가볼 건데 특히 이 일대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소형주택, 특히 1, 2인 가구를 위한 이러한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눈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남권에 집중해 볼 거고요. 첫 번째로 영등포구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모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네요. 1호선 영등포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은요. 약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 많은 지역으로 가봐야죠. 1, 2인 가구가 많다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인 영등포구인데 정확한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물이 위치한 곳은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영등포역 그리고 신길역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제 1호선과 그다음에 5호선 그리고 여기에 KTX까지 총 2개 노선의 서울 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KTX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천을 하나 건너게 되면 바로 여의도를 가지고 있죠. 여의도. 그리고 이 여의도를 바로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점. 그게 굉장히 큰 입지적인 장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호선 또한 두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9호선 또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그 영등포역 주변에는 어떠한 영화관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공원들 그리고 대형 병원들, 백화점 이러한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지 인근으로 봤을 때 바로 이제 여의도의 금융관, 여의도의 업무타운을 굉장히 도보권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단에는 가상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마포 공덕,
그리고 멀리 보게 되면은 마곡지구까지 이런 대형 업무 단지가 굉장히 이 일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퇴근 시간대 전철역 혼잡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200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요 10년간 비교를 했을 때 혼잡도가 증가한 지역도 있고 그리고 감소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증가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서울 안에서의 그 도심 지역들이죠. 도심 지역들, 뭐 강남이라든지 이쪽 종구 그리고 영등포구 이 일대 지역들은 혼잡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 일대의 어떠한 일자리 때문에 출퇴근하는 그러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치구별 주거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를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서울 안에서 일자리가 많은 곳은 중구와 그다음에 종로구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강남 3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군데를 본다 하면은 바로 영등포구, 금천구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중구입니다. 중구이고 그 다음에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으로는 영등포구와 금천구입니다. 그만큼 인구 대비해서 이러한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많다라는 것은 이 일대에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물론이거니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어떠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혼잡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업무 단지도 풍부하고요. 여러 가지 노선을 이용 가능하다는 것도 영등포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본부장님,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개발 호재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을 세계의 거점으로 이용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2030 서울 플랜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서울을 강남 그리고 도심 지역 그리고 또 영등포 여의도 구역 이렇게 이제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서남권 생활권입니다. 서남권 생활권. 지금 이곳을 보게 되면은 첨단 산업 거점 육성을 하고 그리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점.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죠. 자, 우리 지금 이곳은 가산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첨단 산업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곳이 지금 조금 그 어떠한 이제 노후된 건축물들과 그리고 저소득층의 어떠한 주거 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주거에 있어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조금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까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의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 바로 이제 이 일대 안에서 대규모의 뉴타운 사업지가 지정이 되었죠. 바로 영등포 뉴타운 사업과 그리고 신길 뉴타운 사업. 이 일대 바로 이제 특히 이제 영등포구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4년 15년도에 미분양이 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최초에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된 이 일대가 미분양이 난 이유는 아무래도 주거의 어떠한 그 인식이 굉장히 낮은 지역 중 주거에 대한 어떠한 생활권이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시세를 봤을 때 분양가의 2배 이상을 호가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영등포구 안에서 또 하나의 뉴타운 사업지입니다. 바로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 역시 계속해서 사업이 진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대규모의 뉴타운 사업지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 영등포에 대한 어떠한 주거지 인식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지가 바로 이번 매물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영등포역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 개발을 하겠다라는 점인데 이번 매물지 바로 영등포역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등포 일대, 그러니까 주거지 일대 그 주변이 개발을 한다라는 점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레동 창작의 도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핀테크,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또
어떠한 이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복합 산업 문화 거점으로 이렇게 재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일대를 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장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소음도 발생하고 공해도 발생하는 이러한 공장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어떠한 이제 거점식 그러니까 문화의 거점, 일자리 창출의 거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완성된 지역보다는 이렇게 아직 낙후된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큰 곳을 주목하라고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원룸 오피스텔인데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이번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1,500에서부터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2억에서부터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세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투자를 했을 때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세입니다.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1,500에서부터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월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월세 시에는 실투자금이 6,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1,50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또 영등포 지역의 오피스텔인 만큼 저희가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 바로 여의도 금융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보권이 끼고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 일대의 어떠한 이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수요 역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완벽한 생활권입니다. 바로 영등포역 일대에 어떠한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백화점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를 따졌을 때 특급 교통망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대에는 일단은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림픽대로, 강병북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안산선이라는 새로운 그 지하철이 개통 예정에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영등포역은 1호선과 5호선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추후에는 바로 이제 신안산선까지 그게 바로 2024년도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바로 이제 1, 2인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1, 2인 수요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소형 주택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참 많은 지역이죠.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투자하기에 적합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5,400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 지역도 자체적인 수요가 풍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게 그만큼 디지털 단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산동 쪽 이번에도 입지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금천구 가산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일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바로 1호선과 그다음에 7호선 그리고 1호선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곳은 출퇴근 시간 어떠한 이용객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 때문에 이 지역으로 오는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대에도 역시 주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하는 그러한 수요들은 대부분 구로 디지털 단지와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 일자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와 바로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역시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이러한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한번 이런 이제 지벨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이곳을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일자리가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피스 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것도 소음이나 공해를 발생하는 어떠한 그러한 산업이 아니라 IT 산업 쪽입니다. IT 산업 쪽. 그런 IT 산업 쪽이 대거 몰려있는 그런 일자리 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총 3개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입주 기업은 바로 이제 만여 개가 되는 굉장히 서울 안에서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대규모의 첨단 산업 단지이다. 여기에서 고용 인구만 약 16만 명을 예상을 하는 그러한 배우 수요가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금천구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안산선이 바로 이제 2019년도 9월 달에 바로 이제 착공에 들어갔죠. 착공.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에 보여야만이 그때 어떠한 가격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천구가 그랬습니다. 2019년도 9월 달부터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서울 안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기록을 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착공에 대한 효과, 바로 전철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점인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개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금천구가 가격 변동률 1위를 기록을 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되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안산에서부터 여의도를 지나 바로 이제 서울역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2019년도 9월 달에 개통이 되었다고 착공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다라는 점인데, 이 노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하게 금천구 바로 이 일대이죠. 이 일대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이러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월곶 판교선이라고 있습니다. 월곶 판교선이라고 있는데, 이 노선 역시 추후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인천에서부터 지금 요 일대 광명을 지나서 판교로 뻗어 나가는 노선입니다. 자, 금천구에서 한정거장만 이동을 해서 광명으로 가서 쉽게 판교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곳이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추후에 이곳에 연계되는 그러한 노선들, 이러한 노선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굉장히 그 지하철에 대한 어떠한 이제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부간선 지화 산업입니다. 바로 금천구 IC에서부터 이쪽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요 도로가 지화를 한다고 합니다. 지화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이 구간을 지화를 통해서 어떠한 그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이 일대에는 이렇게 교통적인 호재, 바로 이제 신안산선과 그리고 서부간선 지하 산업,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선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안산선이. 그런데 이곳이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 호재가 호재로 인해서 수요, 어떠한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 일대가 바로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그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일대에 우시장이 자리를 하고 있죠. 바로 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고기 파는 곳입니다. 굉장히 노후된 곳에서 고기를 파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추후에는 신축의 건축물들, 노후된 건축물에서 신축의 건축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하단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공군부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공군부대 이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일대에 공군부대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떠한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군 부대를 이전을 하고 그리고 요 일대에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부족했던 어떠한 금천구의 생활권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어떠한 수요들이 몰림으로써 그러한 이제 수요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인프라들을 구축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대규모의 병원이 또한 들어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 대규모의 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상은 지금 한 700에서 800 병상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소형 병원이 아니죠. 대형 병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일대 주변 생활권이라든지 인프라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거주하는 어떠한 생활의 만족도 역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가산동의 입지와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핵심이고요. 신안산선 개통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개통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반영되기 전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이 일대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억 5,400에서부터 2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5,500만 원. 그리고 월세 임대료는 보증금 2천에서부터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실투자금은 약 5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월세 시에는 투자금이 1억 7천에서부터 1억 1,300만 원 정도, 1억 700에서부터 1억 1,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직 그 신안산선이 개통 전이다라는 점,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많은 일자리 수요로 둘러싸인 금천구 가산동에서 투룸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부동산 이야기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도 많고요. 신안산선 개통 소식까지 있는데 저희가 좀 빠른 선점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전략 세워볼까요? 네,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죠. 지금 현재로서 이곳이 1호선, 그 다음에 7호선, 이러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금천구가 이러한 이제 그 대중교통의 혜택이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이제 그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통은 2024년 정도를 예상을 하는 그러한 대규모의 수혜 지역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곳 바로 이제 교통, 학군, 대형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근 대형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지벨리라 하죠. 이러한 대형 업무 단지가 도보권에 두고 있다는 그 입지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직주 근접이 굉장히 강한 입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금천구 가산동에서 부동산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내 핵심 지역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프라인에서 무료 세미나, 무료 1:1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맞춤으로 진행해 드린다고 합니다. 선착순위만큼 예약은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채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전화번호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